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 A씨는 5천만이 넘는 타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이 타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A씨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국민도 존엄하고 그에게 타인인 나머지 5천만이 넘는 그 국민들도 다 존엄하지요. 문제는 이렇게 모두 존엄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혹은 서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만큼은 온전히 존엄한 인간으로 자기의 뜻이 전혀 꺾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존중되고 그렇게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겪어봤듯이 매 국면마다 우리는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자신의 뜻을 접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로서 또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수많은 오해와 또 충돌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해 또는 충돌은 서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선에까지 닿은 그런 충돌인 것이죠. 또한 이 오해가 못 본 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오해인지 아닌지 밝혀야 하는 공적인 관계에서의 오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A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타인들과 역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겠죠. 그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든지 충돌이 발생하는 일은 무수히 많고 그 중에 반드시 풀고 가야만 하는 오해, 반드시 책임져야만 하는 충돌, 그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것인가? A씨가 다른 국민을 침해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실제로 없었는데 그렇게 느꼈을 때 이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와 유사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었지만 A라는 국민이 그러한 침해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오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침해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충돌에서의 침해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해 부분에 있어서 침해나 공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침해 또는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침해 혹은 공격이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충돌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A라는 국민이 실제로 침해 행위를 하든지 공격 행위를 했을 때 그 순간은 일단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요. 또 이 A라는 국민이 다른 국민을 침해하거나 공격한다 하는 인식이 수반되어 있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돌,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 단계이면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오해가 무엇인지, 충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A씨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A씨가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응 방법이 되겠지요. 이 대응 방법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해명의 차원일 때, 이 경우에는 A씨가 정말 결백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정말 침해나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해명하게 되죠. 또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정말 없었을 때, 그럴 때 해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실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변명입니다. 해명과 변명은 구별이 되는 개념이지요. 이 변명은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은 A씨에게 침해를 한다든지 혹은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인식은 있었던 경우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침해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때 내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 국민 A씨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오해라는 말은 바로 변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오해라고 하더라도 해명과 변명을 구별할 수 있겠죠. 이 A씨가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대응 방법은 바로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그 오해라는 것을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응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또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대응 방법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취하는 그 국민 A씨, 그는 나쁜 사람일 때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침해나 공격 행위를 정말로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의 우회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대응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의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평화가 더 좋은 안보이므로 평화를 추구했다.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협력을 추구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6년 문재인 씨가 발표했던 입장문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머니위크 2016년 10월 24일자 내용 가운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남북 문제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문재인 씨는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완전 무결한 인간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십니까?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법 영역이 넓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남북 문제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일을 잘 처리했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좀 놀라게 되겠지요. 아마 건실한 공무원이라면 남북 문제에 관해서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어떻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 한 문장에서 이 사람은 허풍장이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겁없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아주 다급하고
불안해서 오히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이죠. 그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평화가 더 좋은 안보이므로 평화를 추구했다. 2016년에 문재인 씨가 이 얘기를 한 것이 2018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옛날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그는 이렇게 평화를 입에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가 더 좋은 안보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했다. 어디에서?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이 사슴입니까? 남북 관계에서 평화가 더 좋은 안보다. 우리가 핵무기를 들고 있고 북한이 떨면서 우리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흉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범죄자인데 우리가 아무런 방어책도 아무런 대항도 없이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그 주객 전도가 아주 이상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자기가 강도인 줄 아는, 자기가 인질이 아니라 자기가 강도고 인질범인 줄 아는 그런 입장에서 내놓은 해법, 그것을 우리는 2018년에도 또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평화가 더 좋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했고, 그래서 문재인 씨는 안보를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2016년에도 말하기를 자기가 2007년에 안보를 버렸다, 평화를 추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면에 평화는 손에 집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버려진 안보, 포기한 국가 방위,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보를 버리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2018년 평화를 노래하는 그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는 뒤에서 안보를 차례차례 버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그가 안보를 버릴 수 없게 해야 하겠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협력을 추구했다. 역시 200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2016년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가 경제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되겠죠. 경제협력이 북한에 당시로 치면 김정일에게 도움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추구했다. 우리는 2007년에 북한과 경협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그렇게도 간절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벌어왔는지, 거기에서 벌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씨는 밝혀야 하겠죠.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북 경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좌충우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6년에 문재인 씨가 이와 같은 입장문을 내면서 해명하고자 한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씨에게 이러한 입장문으로 오해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설명해야 했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데 대한, 왜 찬성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오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대응 태도, 그것이 한 4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에서는 문재인 씨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대응 태도에 해당하는가, 그것을 풀어보기 위한 겁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거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찬성하지 않는 방법은 기권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07년에 기권했다, 또 이것을 두고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유엔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한다 하는 것은 반대와 구분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든 2007년에 문재인 씨의 주장으로, 문재인 씨의 어떤 결정으로,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난처해하면서 결국은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 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것이 회고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이유, 그 이유가 안보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서 평화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돈을 벌어오고 싶어서 이 인권 탄압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아 놓고 어째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역시 문재인 씨 자신을 위한 변호로 부적절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개의 문장을 살펴본 것으로서는 오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씨, 그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것은 대응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가 아니라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것이 대응 3에 해당이 되지요. 이 회고록에 있는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이 문제는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한 것을 문재인 씨가 내세운 이러한 변명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였으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2016년 10월 24일 머니위크에서 보도한 문재인 씨의 입장문에는 또 한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지요.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부분.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보다 먼저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기권을 했는데 그 기권을 한 것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기권했다. 문장상 이렇게 보이지요. 과연 그것이 옳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것은 노무현 정권이 했다.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의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내부자 고발에 해당한다. 내부자 고발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고발하는 것을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문재인 씨의 주장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송민순 씨의 회고록 제12장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장수 씨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은 찬성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이들은 기권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회고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기권을 주장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권하자고 했다고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기권하자. 최소한 이들 세 사람은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 순간에 배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체제에는 독립된 남의 나라가 아니고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북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내정 간섭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은 인류 공통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도
역시 배반을 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해봤자 북한 인권의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죽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남북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므로 기권하자. 바로 이런 논의가 있던 한 달 전에 남북 회담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인권조차 버리는 그 인권 침해를 도저히 개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어째서 성과라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6년 문재인 씨가 그 입장문 속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서 기권하기로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에 이 기권을 주장한 세 사람 속에는 문재인 씨를 한 사람 더 더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북한 인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 이것이 2016년 문재인 씨의 증언이고, 그리고 문재인 씨는 2007년에 그저 부화내동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씨가 주장한 것 가운데 50%는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명이나 변명에 해당된다고 봐줄 수 없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말해서 그때 2007년 이 기권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그 최종적인 것이 최초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아닌데 문재인 씨는 이를 아주 질문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씨의 입장문에 나타나 있듯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시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송민순 장관, 그래서 송민순 씨, 송민순이 주장하는 시기라는 것인데, 그 시기보다 먼저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보다 먼저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송민순 씨가 주장하는 그 시기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송민순 회고록 제12장에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실장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민국이
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하는 것하고, 그 이후 북한으로부터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뜻의 북한의 쪽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쪽지에는 당신들이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미상.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보지 말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분이 착잡했었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기권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기권했다. 이것이 바로 회고록에 있는 내용이고, 송민순 씨가 주장하는 시기라는 것은 바로 이때, 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분명히 송민순 씨가 이야기하는 이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이 내용이 허위라든지 이와 다른 사실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바꿔버렸다고 했죠. 처음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이 기권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한심한 노릇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문재인 씨가 북한에 물어보자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국민은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죠. 이 부분에서 그것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착잡해졌다. 물어보지 말걸.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보지 말걸. 이라는 그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해에 찬성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북한에서 쪽지가 와가지고 기권을 한 겁니다. 그 쪽지가 오도록 최종 결론을 내린, 북한에 물어보자 고 한 것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비서실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순서를 바꿔서 그때 내가 정말 그랬다,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그 모든 과정이 다 허위이다, 그것을 입증하겠다 해서 입증을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뚝 띄워버리고 그 앞에 세 사람이 기권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2016년에 문재인 씨가 했던 겁니다. 아주 나쁜 그 변명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것이 오해다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태 4가지 가운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은 몇 번째 대응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번 이 내용도 역시 대응 3, 교묘하게 속인다 하는 대응 3에 해당한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는 어떤 오해, 말이든 글이든 바르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또 바르게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푸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